저번 시간에 제가 그 십신론에 대한 것을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 그게 그 사주 이론에서 그 사주를 뽑고 그 다음에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신론인데 그 용신 이 지금 십신 이론하고 용신론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신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 고급 용신에 가서 이걸 다시 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견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하지만은 비견이 용신이 될 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용신하고 결부되는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급 용신론을 한 다음에 그때 이 원리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내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오행이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있을 때 수생목 요게 생화 주는 거죠. 수생목, 목생화. 목이 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화한테 희생당하는 거지만은 화의 입장에선 목이 들어옴으로 해서 화의 기운이 커지는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 그러니까 토의 입장에서 받는 거예요. 생이라는 게 토의 입장에서 한 거예요. 토생금. 토는 금을 생해 주는 거예요. 금은 수를 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행의 상생작용을 합니다. 요거와 우리가 하나를 건너뛰었을 때 수하고 화하고는 결국에 뭐 속된 얘기로 물을 만나면 불은 꺼져야 돼요. 수극화. 이건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요. 이 극자라는 글자가 단두대에 목을 치는 글자예요. 그만큼 무서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나면 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극금, 화는 금을 죽일 수가 있어요. 화극금. 그러니까 여기서 극이란 말은 당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금 입장. 그 다음에 금금목. 금은 목을 친단 말이에요. 당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국토. 당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토가 목한테 당하기만 하느냐. 토는 이기는 게 있어. 수한테. 토국수. 토는 수를 이겨요. 요게 오행의 상극작용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십신이론을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목에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요. 간목이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양목이고 이거는 음목이에요. 그런데 뭘 기준을 하든 만약에 간목을 기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경인년이에요. 아직 입춘이 안 왔지만은 경인년이다. 그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8자가 있어. 이때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다. 이 일간, 요게 일간인데 요게 나예요. 사주는 요 일간을 기준하는 겁니다. 그때 이 간목을 가지고 만약에 요 사주에 요 옆이든 뭐 어디든 간에 나하고 똑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 나하고 똑같은 게 있을 때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비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가서 묘가 들었다고 봐. 시지에 가서. 그러면 요거는 간목인데 요건 뭐예요? 음목이에요. 그래서 양과 같은 목은 목인데 양과 음이 달라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겁재라고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 겁자라는 말이 왜 이렇게 겁자를 썼을까요? 같은 목인데 왜 겁자를 썼어요? 그래서 음양이 다른 형태, 같은 목이라도 음양이 다른 형태에서의 목을 겁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문에서 이 겁과 이 극은 사실 거의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겁이라는 글자가 나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글자를 왜 사주에서 간목 옆에 여기 을목이 있다고 봐요. 을묘시다. 그럼 이 사람은 시가 겁재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겁재란 말이 이게 나쁜 의미인데, 그런데 같은 오행인데도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다는 거 하나로 이런 무서운 글자를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얘기였어요. 농경사회에서 빵 한 조각이 있어. 농경사회에서 보리 한 톨이 있어.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어른애를 피림 기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른애가 생기는 대로 낳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예요. 어른애가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막 10남매 심지어는 12 보통 7, 8은 보통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낳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리 한 톨을 가지고 10사람이 쪼개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목이 자꾸 줄어들죠. 형제가 많아질수록 나한테 오는 목이 뭐합니까?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겁재죠. 형제 자매가 겁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많아질수록 내 목이 줄어드니까 이 성이 다른 형제가 많아질수록 이 내 먹는 그릇이 밥통이 적어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재물이 줄어드는 거야. 재물이 겁탈당하는 의미로 겁재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물자가 풍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도 많이 경제가 발전돼 가고 또 가족 수도 적고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빠하고 여동생 둘밖에 없는 데서 사실 겁재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적 해석으로 좀 달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개념 자체가 이 형제가 많아질수록 내가 가질 수 있는 목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을 기준했을 때 뭘 갖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간목은 요건 비견, 근데 을목은 겁재, 요거 같은 겁재. 그래서 목을 기준했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합해서 이걸 비겁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목생화, 목의 입장에서는 화를 생해줘. 그러니까 화의 입장에서는 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목의 입장에서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빼는데 간목이 여기 화에는 양화인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그때 간목이 내 힘을, 이게 양목인데 양이고 요거는 양화예요. 같은 양입니다. 이때 목생화 이렇게 힘을 빼는데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해서 힘을 빼. 그러니까 왜 힘을 빼냐? 내가 벌어먹으려고 일하는 거야. 이때 양이 양끼리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식신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먹을 식자를 썼어. 먹을 식자. 그러면 한문의 의미를 잘 보시면 돼. 먹을 식자가 들어갔으니까 일하는 거니까 식신은 절대 나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벌어먹으려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신이라는 오행은, 식신이라는 의미는 참 우리가 벌어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식신이 무조건 좋은 개념인데 먹고 살려면, 그런데 무조건 식신이 다 좋은 거냐? 뭐든지 과소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봐요. 내가 사주가 이 사람이 간목인데,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여기 오로만 돼 있다고 봐. 목생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양목인데 이게 양화죠. 그럼 이게 식신이죠. 식신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식신이 이렇게 많아. 식신이 이렇게 밑에 많이 깔고 있어요. 밑에 지지가 4개 중에서 3개를 깔았으면 2개만 있어도 많은 건데 많은 거잖아요. 그 이 사람은 뭐야?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돼. 그냥 잘 시간도 없어. 그냥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그냥 젖먹이랴 일해랴. 부모가 애기 젖먹이는 자체가 식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죽이나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골병 들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 너무 많은 것도 하나쯤 있어야지 너무 많아도 나쁜 거야.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일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이거는 골 빠지는 사주야.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라는 게 이게 좋은 신이지만은 뭐든지 많으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무조건 많으면 나쁜 거야. 근데 또 너무 적어도 나빠. 사주가 예를 들어서 사주가 식신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안 하고 얻어먹는 건 무슨 팔자예요? 거지 팔자지. 그러니까 식신이 없는 건 거지 사주야. 일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양목이 요거는 음화야. 음화. 양목이 목생화야. 목생화. 근데 음화야. 음양이 다른 걸 뭐라고 그랬어? 이거를 상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사가 들었다고 봐. 을사시다. 그러면 사가 들었으면 이게 양목인데 이거는 음하니까 목생화. 요건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상관이라고 그래. 어? 상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천간이 을이 아니라 정이라고 친다면은 목생화인데 음양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상관이라고 그래. 그런데 왜 같은 식신이나 상관이나 같은 일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야. 근데 같은 일인데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일하는 거는 먹어먹기 위한 좋은 먹을 식자를 써서 식신이라고 그러고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일하는 거는 왜 나쁜 개념으로 상관이라. 이 글자를 봐. 이 한문에는요. 이 사람 인변이 들어가는 글자가 좋은 글자가 없어요. 반드시다. 이 글자가 이 사람 인변이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 배반의 글자예요. 배반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럼 이 글자가 뭐냐면은 상할 상자야. 상한다는 뜻이야. 여기 뒤에 관은 뭐냐면은 이 관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직업도 되지만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관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상관이라는 글자는 이건 다분히 여성의 의미에서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벌어먹기 위해서 남자를 상대로 일을 해. 그럼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상관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봐요. 이 여자가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벌어먹는 거는 무슨 직업밖에 없었어? 화류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여자가 화류계로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그걸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가정이 저절로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목생화, 음양이 달라. 음양을 달리 일을 하면은 관. 그리고 요거는 가정적 의미도 있어. 남편하고 깨지고 가정도 이게 상한단 말이야. 깨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요새 처녀가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양이 다르니까. 또 남자 총각 선생이 여자 고등학교 선생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캔들이 나고. 그래서 여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에 처녀 선생, 총각 선생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상관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가만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잘 보겠는데요. 이 사람은 자 봐요. 연예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 연예인이 되려면 남자 여자하고 잘 뻔뻔해야 돼. 그렇잖아요.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잘 놀아야죠. 남자고 여자고 놀아서 잘 놀아야 돼.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사주팔자가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상관이 있어야 이 사람이 활동을 잘하고 그리고 또 현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요새 남자 여자 구분을 해요. 옷장사가 여자가 여자한테만 옷 팔아요? 지금은 스웨터 같은 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막 파는데 그걸 어떻게 식신하고 상관을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상관에 대한 의미를 잘 분석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데 식신이든 상관이든 그게 용신이 돼야 좋은 거예요. 결론은 그거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야. 용신이 안 됐을 때가 문제야. 그럼 용신이 뭐냐를 우리가 이제 고급에서 배울 건데요.
그때 가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해두세요. 아, 나한테 꼭 필요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내 사주에 꼭 필요하다는 뜻이야. 꼭 필요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하겠어요. 우선 개념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해석을 이 상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상관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상관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쉽게 해서 상관이 너무 많으면 화류계 인생이 되는 거야. 아, 이 여자가 집에 안 있고 맨날 문남성하고 나가서만 직업을 갖고 일을 해. 그럼 그게 뭐예요? 화류계 인생이 돼. 잘못하면.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식신도 얘기했듯이 상관이 너무 많아도 삶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관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주이론은요, 원칙을 알고 원리를 알고 현대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사주를 잘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고급 용신론에서 다시 결부해서 하나하나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슬로우 템포로 하나하나 사주를 뽑는 방법, 원리, 그 다음에 이 십신의 원리를 하나하나 우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목생화, 이게 가족 관계에서는 뭐냐면은 내 힘을 빼. 요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야, 딸. 상관은 음양이 다르니까 아들이야.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손자야, 손녀, 손자야. 그 다음에 화생토야, 화생토인데 요 목의 입장에서 보면 요걸 하나 건너뛰면 목국토야. 이 극한다는 건 토의 입장에서는 당하지만 목의 입장에서는 가져오는 거야. 즉 목의 입장에서는 일을 해서 목생화, 일을 해서 화생토, 목국토. 목의 입장에서는 일을 해서 얻어오는 거야. 얻어오는 재물을 말하는 거야. 목국토. 그죠? 이걸 재물이야. 근데 이 재물에는 우리가 편재와 정재가 있었어. 그러면 편재라는 건 뭐냐면은 목국토인데 이 토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어. 근데 양목이 여기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진월이야. 무진. 그러면 목국토. 양목이 목국토. 양목이 토를 극하는데 양이 양끼리 일을 해서 뺏어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편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것도 편재고 요것도 편재지. 양토니까. 요거를 편재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다고 쳐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기축이라고 보자. 기토가 있어. 그럼 목국토. 내가 뺏어오는데 양이 음을 갖고 오는 거죠. 음량이 달라. 요거를 정재라고 그래. 요것도 정재야, 목국토. 그래서 음량이 다른. 그러니까 천간의 무토, 간목을 기준했을 때요. 요거를. 그러면 편재라는 게 뭐냐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본부인 말고 첩이 편재야. 그죠? 편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편재는 뭐냐면은 내가 벼락부자 되는 거. 복권을 맞는다든가 주식 투자해서 벼락부자 되는가 부동산.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이 얻어들이는 거를 편재라고 그래. 남자고 여자고 예측하지 않고 벼락부자 되는 건 남자고 여자고 다 편재예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또 본부인 말고 오다 가다 만나서 애인 생기는 건 편재. 여자 입장에서는 의붓아버지도 편재예요. 의붓아버지도. 친아버지는 정재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내가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돈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정재예요. 돈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재는 정상적으로 매월 월급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요게 정재예요. 월급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집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정재입니다. 그런데 남자한테는 본부인이 정재예요. 본부인. 여자한테는 아버지가 정재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마실 건 뭐냐면 여자한테는 또 이 편제가 누가? 시어머니가 편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시어머니가 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생금이야. 토가 금을 생해요. 토생금인데 이 금의 입장에서 보면 금이 나를 쳐. 금금목. 아까는 내가 목국토로 이겼지만은 금한테는 내가 꼼짝없이 지죠. 금금목으로 날 칩니다. 내가 당해. 이 당하는 거를 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는 편관과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게 있어. 편관과 정관이 있어. 근데 자 여기 아까 간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금이 있었어. 경금. 이 금금목으로 나를 때려. 이거는 양금이야. 양금이고 이거는 양목인데 금금목으로 나를 때립니다. 즉 양이 양끼리 때리는 걸 뭐라고 그래? 편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편관은 반드시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충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금금목으로 나를 때려요. 금금목으로 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금 근데 신금을 봐요. 신금은 만약에 여기 신금이 있다고 봤을 때 신금이 있다 그러면 신금이 금금목으로 치는데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죠. 음양이 달라. 남자가 여자를 쳐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정관이라고 그래. 이때 편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극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은 매맞잖아요. 처벌받잖아요. 그런 게 편관이에요. 법을 위반하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사법 이런 것들이 편관의 의미예요. 그래서 남자는 쉽게 해서 남자는 그런 거 법규적인 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여자한테는 자기 남편 말고 외간 남자는 다 편관의 의미예요. 편관이에요. 근데 정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아주 직장 상사,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꾸짖을 때 잘 되라고 우리 조직이 잘 되라고 꾸짖는 거야. 이렇게 정의 있이 압력을 가하는 거 이런 게 정관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정관이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정제 있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서 봤을 때 남자 쪽에서는 정제지만 여자 쪽에서는 정관이 되는 거예요. 네? 정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편관이라는 거는 이건 상당히 억압적인 요소예요. 근데 편관이라고 무조건 충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나쁘지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또 정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관이 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으냐 나쁘냐 사주에 관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그거는 쉽게 해서 용신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역학의 모든 건 용신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우리가 하면서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한테는요. 이 관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은 부인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러니까 여자는 그 여성을 제어하는 게 남자예요. 편관이든 정관 남자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제어하는 게 어떤 남자든지 자기 부인을 이겨도 못 이기는 게 자식한테는 못 이겨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역학적 의미에서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들이대면 아버지도 참 난처해요. 에? 난처한 겁니다, 이게. 아들이 들이대면요. 근데 요새 사회가 너무 물질 욕구화되고 또 이게 교육들이 잘못되고 사회적으로 이래서 진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도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겠냐면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은 정관이에요. 왜? 음양이 다르니까. 음양.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요. 못된 놈이라도 딸한테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정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이 가족 관계에서 편관이 아들이고 정관이 딸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그 우리가 나이를 먹고 보면 아들 자식 보면 배기 싫어요. 이건 우리나라만뿐만 아니라 전세가 공통이야. 아들 넣으면 배기 싫어요. 시툭하면 돈이나 뜯어가려고 그러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까 뭐예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정제했잖아. 재물이야.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면 아버지한테 달래야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놈 자식 맨날 보기만 하면 돈이나 뜯어가려고 그러고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배기 싫은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손주는 이쁘죠. 그래서 그게 식신이 된 거야. 아시겠죠? 자연 세상사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생수야.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해. 근데 이 수를 보면 수가 수생목이죠. 목의 입장에서 보면 수는 나를 생해주죠. 목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잖아요. 그때 이 수에는 편인과 정인이 있어. 편인과 정인이 있어. 편인과 정인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간목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 임자가 있어. 임자가. 그러면 이게 양목인데 여기에 양수가 있어. 그러면 수생목인데 같은 양이 양끼리 생해주는 거. 요거를 편인이라고 그래. 편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에 대해서 임수. 정인은 뭐냐면 음양이 달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계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생목이죠. 수생목인데 이건 양인데 이건 음이죠. 이렇게 음양이 달리하는 거. 이걸 정인이야. 이 정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모든 걸 다 희생해. 수는 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 어머니의 마음이야. 그 다음에 편인은 계모의 마음이야. 계모를 우리가 편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 편인은 우리가 고독한 학문이라고 그래. 고독한 학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봐요. 그리고 이 정인도 학문은 학문이에요. 학문은 학문인데 이건 고독한 건 아니에요. 고독한 건 아닙니다. 학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사주풀이 할 때 보는데 문서운이 왔나 안 왔냐 하는 것도 정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인운이 왔을 때 문서운이 오고 매매운이 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이 간목을 놓고 봤을 때 자, 요건 비견, 요건 겁재. 그 다음에 식신상관, 그죠? 식신상관, 그 다음에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 근데 요 편인에서 이거는 정이 없는 계모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봐.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봐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가 지금 음금이에요. 이게 음금인데 이거 음토죠 다. 음토죠. 예? 음토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야? 토생금 이게 뭐예요? 편인이죠 다. 그죠? 편인 아닙니까? 이렇게 편인이 많아. 특히 이렇게 편인이 쌍으로 있어. 쌍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쌍둥이거나 쌍둥이 사주들이 이런 게 많아요. 나하고 똑같은 놈이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게 이복 형제가 있는 사주들이 이래요. 그 왜 그럴까요? 배다른 어머니가 있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배다른 어머니가 있는 게 뭐예요? 계모잖아요. 계모. 아까 편인이 계모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인이 중첩되면은 이런 경우에 쌍둥이거나 또는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고 한눈에 당신은 이복 형제가 있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귀신같이 잘 맞아. 그게 아니야. 사주일의 가장 기본적인 족보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야. 그래서 편인이 겹쳐 있는 사주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편인이 겹쳐 있지만 이렇게 편인이 겹쳐 있는 사주들은 편인이 많아. 편인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사주들은 스님이나 무슨 수녀라든가
즉 종교인 사주야, 종교인.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인들 사주가 이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편인이 고독한 학문이라고 그랬죠. 어? 근데 편인이 많으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은 평생 여기저기 가나 고독한 학문을 해야 돼. 그러면 평생 고독한 학문을 겪는 길이 뭐야? 예를 들어서 수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스님이 되든가 수녀가 되든가 신부가 되든가 고독한 생활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런 그 고독한 사도의 길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그 물욕에 얻어서 결혼한 땡중이나 어떤 의미에서 목사들은 그건 사실 종교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종교인은 뭐예요? 이렇게 편인의 마음이야. 고독한 학문이죠. 근데 가족을 거느리고 자기가 무슨 뭐 고리대고를 속에 살면서 그랜저 끌고 다니면서 내가 신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현대 종교가 모든 종교가 다 뭐예요? 현실. 이렇게 물욕이 얻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학에서 봤을 때는 사주에서 봤을 때는 편인의 마음을 고독한 학문이고 종교인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십신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판단을 이제 하는 거는 당장은 못해도 괜찮아요. 당장은 못해도 원리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다가 사주 이론에 가서 고급 이론에 가서 이거를 접목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배워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예술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일단 밟아 나가야 돼. 밟아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결합을 할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뭘 갖고 해도 좋은데 제가 그 천간에서 목, 화, 토, 금, 수에서 이거는 다시 안 해도 알겠죠? 양목, 갑목, 을목, 갑을 병정, 무기, 경신, 그 다음에 임계 이렇게 있는데 이 지지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천간의 양목에 해당하는 게 인목, 그죠? 같은. 그 다음에 을목에 해당하는 게 뭐죠? 묘목. 이거는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천간의 병화에 해당하는 게 오화예요. 이거 시중에 책에 사화로 내온 게 그거 틀린 거예요. 일단은 오화가 양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에 해당하는 게 사화예요. 그러니까 육식갑자에서 잘 봐요. 육식갑자는 천간이 양이면 양끼리 결합한 거죠. 병오일주는 있어도 병사일주는 없죠. 정오일주는 없고 정사일주만 있죠. 같은 양은 양끼리 결합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화가 양하고 사화가 음하죠. 사오라고 오라고 어디가 더 뜨거워요? 예? 오월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무토는 양토에 해당하는 게 요게 환절기예요. 환절기라 3월에 대한 진토와 9월에 술토 두 개가 있고 기토에 해당하는 거는 12월인 축과 미월인 미월. 축월과 미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간의 경금에 해당하는 게 신금. 그죠? 양금. 그 다음에 천간의 신금에 해당하는 게 계절적으로 8월을 얘기하는 유금. 그 다음에 천간의 임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자수고 계수에 해당하는 게 해수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십신에 대한 걸 비경,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을 한눈에 싹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은 나중 얘기고 우선 그걸 한눈에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복습을 해보겠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을사, 그 다음에 개미,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무진, 그 다음에 임자예요. 제가 이 사주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참 우리나라 참 큰일 났어요. 이 역학하는 놈들. 아니 글쎄 여러분들 앞으로 설명할 용신도 제대로 1년 동안을 1년 동안을 가르치고도 용신도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용신도 못 뽑는 주제들이 뭘 가르쳐요. 제가 고급반에서 어디서 1년 동안을 공부해 갖고 왔는데 자기 용신도 못 정하는 거예요. 그 왜 배워 그럼 1년 동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사람 1년 동안 엄청난 희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딴 걸 해서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이거 날탱이 같은 투생이다. 자기 용신도 못 정해주면서 무슨 1년 동안 공부해서 뭐 한 거예요 그게. 자, 어떤 사람이 여기가 연월 일시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야, 용신도 제대로 못 가르쳐주면 그놈한테 가서 항의해. 너 용신도 제대로 못 가르쳐주면서 무슨 돈을 받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보상받으라고 해라고 그래요. 가서 멱살이라도 잡으라는 거예요. 왜 지가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강단에 쓰질 말아야지. 여기 지금 요 일간, 요게 항상 사주는 요걸 기준하는 거예요. 일간이 무토가 납니다. 나예요. 그러면 이제 해봐요. 하나하나. 연부터. 요게 뭔가 봐. 목국토. 목국토니까 뭐예요? 목국토니까 관이죠. 무토 입장에서 목한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목토. 근데 무토는 양이고 을목은 음이죠. 음양이 다른 거니까 뭐예요? 정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봐요. 을사. 화생토죠. 화생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화생토니까. 화생토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화가 들어서 화생토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인성이죠. 화생토 인성이야. 근데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죠. 음양이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편인이에요? 정인이에요? 예? 정인이야. 정인의 마음이야. 어머니의 마음이야.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해봐. 요건 뭐야? 요거는 토국수야. 토국수. 토국수가 뭐예요?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해서 뺏어오는 거니까 뭐예요? 뭘 뺏어와? 재물을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재 아니에요. 재인데 양토가 음수를 가져와. 음양이 달라. 이걸 뭐예요? 내가 일을 해서 뺏어와. 토국수. 일을 해서 뺏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재물이죠, 재물. 토국수. 요거를 음양이 다른 거니까 요거를 정제라고 그래. 토국수. 정제 아니에요. 그럼 요쪽은 뭔가 봐. 토국수. 요것도 재야. 근데 요건 양이고 요건 양이야. 양이 양끼리 뺏어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요건 뭐라 그랬어? 편제. 그러니까 요거는 정제고 요건 편제죠. 그 다음에 요건 뭔가 봐. 요거는 양토인데 양토인데 요거는 음토죠. 예? 요 미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토가 양토고 이거 미토는 음토니까 무토하고 기토는 무슨 관계예요? 무토하고 미토는 무슨 관계예요? 겁제 관계죠. 겁제. 이거는 뭐야? 이거 양토고 이것도 양토니까 이건 뭐야? 이건 비견. 나하고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요거는 토국수인데 양이 양을 갖고 오는 거니까 뭐야 이게? 편제. 자, 아직도 서투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숙달을 해야 돼. 숙달을 해서 한눈에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눈에 들어오면은 하나하나 따져봐요. 예? 따져봐야 돼.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게 안 들어와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게 안 들어와 갖고는 사주풀이 못 하는 거예요. 해석은 나중 얘기고 일단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해봐요. 어? 누구 자기 가족 중에 누구 사주 하나 대보고 싶은 분 있으면 대봐요. 해보세요. 예.
아니 여기 사주를 부르세요. 사주를. 예. 뽑아놓은 거 있나 보세요. 뽑아놓은 거. 예, 뽑아놓은 걸로 대보세요. 자, 경자. 그 다음에요. 예? 을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자년 을묘월. 그 다음에 뭐요? 병진. 그 다음에 무술. 자, 좋아요. 요게 연월 일시예요. 근데 항상 사주는 요 일간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게 나라고 그랬죠? 예?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같이. 나는 병화로 태어났어. 병화라는 거는 음화예요, 양화예요? 양화. 이건 태양의 의미예요. 강렬한 태양의 의미예요. 그런데 자, 봐요. 연을 봐요. 화극금이 뭐야? 화극금인데 이 화극금을 내가 일을 해서 내가 화가 이겨. 화가 이기는 게 뭐예요? 관이에요, 재예요? 재죠, 재. 화극금 재인데 이거는 양이고 이것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편재예요. 편재라고 그래, 편재. 그 다음에 요걸 봐. 요 자는 수국화. 물이 화를 죽여. 이건 관이죠, 관인데 여기를 봐. 이게 양인데 이것도 양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요건 편관이야. 그 다음에 요걸 봐. 을은 봐요. 을은 목생화야. 목생화. 요것도 요게 목생화인데 요건 양인데 요건 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에? 목생화. 내가 병화인데 목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인성이죠. 인성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뭐예요? 정인. 요것도 뭐야? 목생화. 요것도 음이니까 목생화, 정인이죠. 그 다음에 요건 뭔가 봐. 자, 화생토. 양화가 양토, 화생토. 일하는 거니까 이건 식신이죠. 화생토. 양화가 양토. 화생토 하는 거예요. 양화가 희생하는 거야. 일을 해. 화생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화생토. 이것도 뭐야? 이것도 식신. 이거는 화생토. 이것도 식신이에요. 이 사주가 남자 여자예요? 아들이에요? 이 사주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사주예요. 응?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 사주 재물이 있는 사주입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래도 풍족한 생활할 사주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바람을 피면은 문제가 돼요. 바람을 피면은.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거를 사주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 그게. 예? 그거를 하려면은 먼저 뭘 해야 돼? 한눈에 사주가 이게 비견인지 식신인지 상관인지 편재인지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죠. 그거를 알려면 해석하는 건 나중 얘기고 지금 이게 한눈에 싹 들어와야지. 그거 들어오지 않고는 사주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거를 자꾸 익혀야 돼. 그게 안 들어와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십신론을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 십신론을 거기에 87페이지까지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걸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라. 결국에 용신론하고 결부되고 용신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용신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진 마시는데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 그걸 하기 전에 이 십신에 대한 의미를 한눈에 읽을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찾으시면은 이거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이게 눈에 들어올 때까지 해야 돼. 눈에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한눈에 비견인지 상관인지 겁재인지 식신인지 편재인지 정재인지를 한눈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사주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잊지 마세요. 자, 사주 이론이 별게 아니에요. 여기에 연, 월, 일, 요 일간이 나야 시 이렇게 있어요. 연월일시가 있어요. 이때 이 연을 갖고 뭘 보냐면 여기가 조부야. 여기는 조모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걸 갖고 여기 갖고 조상덕을 보는 거야. 일간하고 여기를 놓고 여기가 아버지 자리고 여기가 어머니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부모 자리래야. 그때 사주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야. 여기가 월지가 사주는 월지가 제일 중요해. 왜? 일간인 나를 내준 게 누구예요? 일간인 나를 태어내준 게 누구야? 어머니죠.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들어있다 나온 거야. 나에 대한 인생관 봐요. 여러분들도 다 성인이고 앞으로 며느리의 사위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참 잘 온전하게 해서 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지만 우리가 60년 동안에 볼 수 있는 사주가 51만 8,400개야. 그 중에서 진짜 좋은 사주는 1%,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다 골고루해서 다 있어야지만 좋은 자식이 나오는데 그 10달 동안이 10달 동안 기운이 나빠봐. 그 애가 좋은 운명을 갖고 태어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운명이 중요하니까 산모가 임신을 하면 참 몸조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남자도 아버지 될 준비를 하고 남자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데 여기가 바로 누구 자리냐면 부모 자리야. 그리고 여기가 나고 요 밑에가 내 배우자야. 여자라면 남편, 남자라면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죠. 찢어질 땐 찢어질지언정 찢어지기 전까지는 부부 일심동생이니까 하나로 같이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누구예요? 자식 자리야. 자식. 여기가 자식. 그 다음에 여기는 자식의 배우자. 아들이라면은 며느리, 딸이라면 사위. 그래서 일간인 나를 가지고 뭐예요? 내 조상덕이 어떠냐, 부모덕이 어떠냐. 그러니까 부모덕이 있다 없다 어딜 보고 알아? 여길 보고 하는 거야. 처덕이 있다 없다 여길 보고 하는 거야. 자식덕이 있다 없다 여길 보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뭘 갖고 따져야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십신을 갖고 해야 돼. 십신. 즉 요거를 따지면서 여기를 따지면서 우리가 아까 사주에서 8자에서 여기가 인성인데 여기가 부모인데 우리가 아까 사주 십신이론에서 부모가 인성이었죠. 정인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인이 어느 자리에 들어있느냐 이 중에서 어디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부모 자리지만 인성이 예를 들어서 정인이 여기 들어있다면 여기에 시에 있지만 시에 있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요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요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주, 팔자, 8자가 그 해석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 원리야. 섬세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져야만 남의 사주를 볼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 10년씩 공부하고 뭐 아주 유명하게 했던 친구들도 용신을 제대로 못 적는 놈들이 투생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원리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봐요. 지금 사주가 8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8자가 일간이 나야. 근데 자 우리가 사주팔자야. 사주팔자. 8자야. 일간인 나를 빼놓고 일간인 나가 비견이죠. 일간인 나가 비견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7. 비견을 날 포함해도 8자죠. 근데 우리가 아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그 다음에 평관, 정관, 그 다음에 편인, 정인. 이렇게 해서 전부 몇 개야? 10개가 됐죠. 10개가 됐잖아요. 좀 전에. 그러면 잘 봐요. 우리 사주는 나를 포함해서 내가 비견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8개밖에 없는데 이 내용은 10가지죠. 그러면은 이 사주 8개 가지고 10개를 다 수용할 수가 없죠. 누구나 2개는 모자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다 8푼인 거야. 지 아무리 잘나야 8푼이야. 10개를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만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야. 돈이 많으면 병이 생기든가, 에? 만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야. 공부를 잘하고 학자 일을 가면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가 뭐예요? 모든 걸 다 얻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얻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업가는 돈 버는데 그 사람은 재물복이 있으니까 재물운을 가지면 돼. 그러니까 또 관운이 좋은 사람은 관직으로서의 명예를 갖고 떳떳하게 살면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지만 사람의 운은 욕심이 앞서서 망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사주명리학을 배우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가지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야? 2가지는 모자라. 다 8푼이야. 그 말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돈이 많아도 병 생기고 수명이 단축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기는 어렵다는 걸 밝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인이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 몸이 아프고 단명하고 돈이 없어도 뭐 오래 즐겁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래 역학은요, 사주명리학은 서대승이 얘기하는 연애자평, 연애자평서의 자평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수평이야. 그래서 뭐야? 원래 역학이 좋은 사주란 뭐냐면 앞으로 좋은 사주, 원래 서대승이 얘기하는 좋은 사주란 뭐냐면은 가늘고 길게 사는 걸 연구한 거야.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봤어. 왜 그래요? 옛날엔 수명이 짧으니까 우선 수명이 길어야 돼. 장수해야 돼. 그런데 장수하는데 아프지 않고 장수를 해야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주가 바람직한 사주다 하는 걸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부귀영화, 무슨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무슨 재벌 되고 그걸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관욕과 무욕이 앞서니까 거기에만 편중돼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역학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우선 장수하는 사주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거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실 거는 이 십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의미를 알고 사주를 보고 한눈에 딱딱 찍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잘 복습을 하세요.